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대한 한국 편입이 세제 문제 등의 발목을 잡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거래 전에 먼저 한국에서 세금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로클리어 실제 이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24개 국가의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명목 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을 위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 루멘벤처스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루멘벤처스는 한국과 미국 간 크로스보더 벤처 투자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미 북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국내 초기 창업 기업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화두인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현지 시간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의 단독요법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랭라자 단독요법과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간 임상 데이터 비교가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앞서 얀센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은 랭라자가 단독요법 경쟁력까지 입증한다면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폐암학회에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와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HLB, 젠큐릭스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급등과 조정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성과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벤트성 단기 대응보다는 확실한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보고서를 대기하는 시장.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 고용보고서를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직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FOMC까지는 공백기예요. 그 수급이 좀 공백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는 좀 변동성을 조금 이용을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차분히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때를 확실하게 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적으로 인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추석 이후에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세한 부분은 시황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에서 더 자세하게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연회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봐야겠죠.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약세인 그런 부분이 있죠. 직전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상승을 강하게 하려면 추가적인 상승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쌍바닥을 찍고 여러분들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 그대로 여러분들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맞춰서만 지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놓고 올라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단 짧게 방망이를 휘둘러야 될 때는 짧게 대응을 하시고, 조금 길게 휘둘러야 될 때는 길게 휘둘르시고, 그런 유동적인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경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대형주 위주의 매매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나올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 뭔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하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많이 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힘 빠진 코스피라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힘이 왜 빠질까요?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간, 개인 거래가 활발히 좀 일어나는 장 초반과 장 후반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시되, 지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안주들 연달아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카지노나 항공주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 개별적인 이슈들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트레이딩 하시면 먹을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예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오전에도 매매 30분 안에 그냥 끝납니다. 1분 안에도 사실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신다면 고용지표를 좀 주시를 한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용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여러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고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들어오면 지수가 상승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팔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매매를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8월 달에 제가 딱 장 빠지기 딱 전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시장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게 뭐죠? 8월, 9월 이 두 달이 1년의 계좌를 여러분들 판가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거의 다 지나갔는데 나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매매 연말이 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바닥 나왔을 때 확실한 바닥을 노리시던지 트레이딩에서 시드를 늘리시던지, 지금 전략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전략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시장이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약세를 이용한 매매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뭐 저런 지표, 수급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관련해서 지금 또 약세다라고 하실 텐데 다음 주 되면 추석 앞두고 있고 연휴 앞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더 줄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진짜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계속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계속적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수급 측면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 위주로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도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과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까지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추석 연휴 앞뒤로 좀 유연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강연회 꼭
참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만 3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췄지만 아직도 골치가 아픕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16만 7,100원이고요.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은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과거의 영광을 지우셔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들 2차전지와 올해 2차전지는 엄연히 다르고 작년에 반도체와 올해 반도체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옷도 제가 옷으로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도 올해 잘 안 입으시잖아요. 그럼 매매 자체도 여러분들 얼마나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합니까? 하루에 6시간 반 동안 1분 1초 만에도 여러분들 트렌드가 바뀌는 게 사실 주식시장인데 아직도 투자가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장 가치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에코프로 BM이 왜 움직였죠? 에코프로가 좋아서 움직였나요? 에코프로가 좋아서 움직였나요? 좋아서 움직였는데?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명확히는 여러분들 테슬라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어떻죠?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주가 일어나는데 에코프로 관련주라고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릴 것인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반도체와 2차전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박스권 대응이에요. 이거 이상 여러분들 벗어나시면 멀리 바라보시면 계좌가 부러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셔도 그게 하물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이 점을 좀 1차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단에 이제 16만 원 지지되는 선에서 좀 체크하시고 이게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거예요. 1차 20만 원, 2차 정말 많이 올라가도 22만 원 정도인데 이제 21만 원 정도까지만 체크하시고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다 던져버리자. 이거는 제 종목이 아니라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개인 매매를 15년 했어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 2차전지를 이렇게 대응할 거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손절을 한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가는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하시면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기회비용을 살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업황이 돌아서 확인이 돼야 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데까지 기다리실 여유가 있으신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보셔도 되고 다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로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해서 하단 16만 원, 1차 목표가 20만 원에서 21만 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 자리에 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다르게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에서 재투입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20에서 21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 정리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 화장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7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좋긴 했지만 일단은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오늘도 0.14% 내렸고요. 7,3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도 타이밍 놓치셨다라고 하시는데 매도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안 파신 거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면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를 해주세요. 하물며 그게 내 매수가에 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K뷰티 굉장히 조금 올해 시장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끌기도 했고요. 일단 관련해서 하반기에 화장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더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멀리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은 주가 자체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단의 손절 라인 7,000원 좀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구간, 9,000원 구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주봉상 좀 바라보신다면 이게 명확하게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부터 조금 최하단은 이제 6,000원이고요. 11,000원, 13,000원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좀 뭐랄까요. 한번 큰 파동을 만들고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9,000원대에서 좀 나오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나는 조금 끌어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11,000원, 13,000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되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뭐 화장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갓 시작했다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뭐 기존에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대부분을 좀 차지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이 비중국향 매출들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은 이제서야 1, 2년 정도? 길어봤자 1, 2년 정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찍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멀리 바라보시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확실하게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적자를 좀 많이 찍고 이제 23년도 작년부터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부터 추정치가 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끌어가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는 이제 시작이다. 기다리다 보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080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기관이 많이 사기에 오늘 매수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지면서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보안주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4% 상승했고요. 3,045원, 오늘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조금 투자의 맥락부터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이 많이 샀으니까 기관은 8월 중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셨다? 조금은 늦게 사시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 딱 그거예요.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 샀다? 기관이 오늘 많이 샀나요? 아니잖아요. 8월부터 들어오니까 지금 오늘 단타 자리까지 또 보이고 있으니 많이 사신 거죠. 이건 철저하게 단타로 진입하신 거기 때문에 기관이 어쩌고 저쩌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은 뭐 STO라든지 보안 관련주 계속적으로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되 테마 흐름은 좀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구간은 딱 3,300원 구간. 저 자리에 오면은 절반 이상 좀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3,500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일단 3,45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어쨌든 지금 양봉 딱 2개 세우면은 그 자리까지만 쭉 보시고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딥페이크 이슈 이게 사실 크게 부각될 이슈가 어떻게 보면 또 아니기도 한데요. 시장에서. 정부에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워낙 뭔가 쏠리는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워낙 없다 보니 부각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흐름을 이용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자. 다만 보안의 성장성이나 이런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안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좀 많이 갈 건데요.
저는 이제 보안주를 제가 생각하는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끌어가셔도 괜찮아요. 사실 4차 산업의 꽃은 보안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조금 안전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을 먼저 하고 보안이나 이런 게 후발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파악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보안 관련주 성장성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향후에 좀 좋아질 것인데 실질적인 옥석가리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뭔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지금 박스권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 2,000원부터 6,000원까지 지금 갇혀서 움직인 지가 몇 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안주를 보는 시점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이 부분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3,500원 정도까지 도전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 전망이 좋긴 하지만 지금은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3,300원, 2차 목표가로는 3,4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왔고요. 삼성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5,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장기 보유 계획 중입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13만 3,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 비중이 50%로 좀 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손절가와 목표가 제시해 주실까요? 만약에 저라면 전 지금 안 사요. 저는 지금 다 매도하고 현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매수할 때는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잖아요. 물론 가격적으로 지금 추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과정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떤가요? 경기 자체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삼성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삼성이라는 기업, 삼성 내에서 이제 섹터를 보시고 업종을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이라는 여러분들 기업은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합니다. 그럼 경기가 지금 좋아요? 라고 여쭤봤을 때 경기가 좋지 않은데? 라고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형주 매매를 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수급을 끌어가는 주체가 누굴까요? 개인 투자자일까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요즘에 국내 시장에서 어떻죠? 빠져나가고 있죠. 최소한 뭔가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어느 정도 좀 그 다음에 좀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중 관리는 조금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좋고 기존에도 이제 저점을 좀 찍었던 구간인데요. 이게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기회를 조금 더 조금은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한 1, 2년 정도는 좀 끌어가시고 1, 2년이 아니고 2, 3년 정도는 좀 끌어가시고 그 다음에 20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바라보셔야죠.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바라보시고 단순하게 업종에 비례해서 업종 대비해서 공략하시는 건 지금은 조금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확실한 자리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애매한 자리에서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관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도 한번 투자에 좀 고려를 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중 관리도 중요하겠고요. 또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토크 주셨고요. 매수가는 11,1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2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매도를 못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오늘 8%대 하락했고요. 6,08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전문가님, 2년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제가 너무 냉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매도가 근처 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확실하게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호가창 이거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력들이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개인 투자분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는 매매할 때 보는 이 호가창이 상하로 여러분들 20개밖에 없어요. 왜 20개밖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매집할 때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이거는 여러분들 노트를 남겨놓으시던지 재방송으로 공부를 하시던지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력들이 타겟 잡는 종목은요. 시가총액 2천억 이하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의 60%에서 70% 정도를 여러분들 매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주주 지분율 60, 70%를 내가 가지고 있고 대주주 지분율을 빼면 나머지 개인 투자자 물량입니다. 그렇죠? 손바닥에 훤히 보여요. 그리고 호가창 여러분들 20개 있지만 이거 뭐 조금 단어적으로 해킹을 하면 이거 다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매도를 걸어놔도 매도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우리가 짱구를 굴리고 딱 매도를 걸어놔도 매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잡는 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조금은 번외적으로 나갔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그 구간대까지 살짝 가다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자. 그러니까 줄이면서 올라오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기다리시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왜? 주가 자체가 세력들이 이거 뭐 3, 40% 먹으려고 매집하지는 않잖아요. 최소 반 이상 100%, 200% 수익 내려고 매집을 하지.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3번의 돌파 시도를 한다. 가위바위보 3번 하듯이 3번의 돌파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는 11,000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 버텨가는 그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비중 조절을 일부는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 2년을 기다리셨으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야 돼요. 지금 만약에 비중이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담으시자. 평단가를 낮춰야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가격 대비해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비중 20%시면은 5% 정도는 좀 부담이 덜 되실 거니까 비중 5% 정도만 좀 담으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서 평단가 낮추고 좀 빠져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보유하신 종목이다 보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5% 정도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카티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도 감질맛 나게 오르다가 하방으로 내려가네요. 좀 슬픈데 제발 진단 부탁드려요. 손절해도 되니까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4,355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손절 생각까지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 카티스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조금은 투자하시자.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 손절을 하시더라도 뭔가 조금 뭐랄까요?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항상 좀 필요하죠. 카티스 관련해서 기존에 뭐 우물풍선 관련해서 이런 거 이슈될 때 조금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원리 자체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편해요.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리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침 방송에도 설명드렸고 저녁에도 제가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서도 여러분들 이거 종목 진단할 때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는 신규주를 매수를 잘 하진 않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매매할 때는 매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잘 매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모른다는 거는 좀 약점은 자금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딱 두 개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그냥 상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량 매집이 완벽하게 끝난 상황에서는 그냥 기가 차게 계속 올라갑니다. 잡을 수도 없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두 번째의 경우죠. 한 단계 그냥 밀어버려요. 상장하자마자 살짝 가는 듯하다 밀거나 어쨌든 그냥 밀어버리고 여기서 하단으로 여러분들 6개월 정도 재매집이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몇 개월이 됐죠?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어요. 딱 반절 정도 지난 상황인데 여기서 만들어봤자 박스권 나온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만들면 6개월 정도의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이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은 박스권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어쨌든 그 자리가 이제 6,000원 구간까지는 좀 올 수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가 6,000원에서 비중 축소, 나머지는 좀 다시 하단에서 잡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고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투자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3,300원 구간이니까요. 저 구간을 좀 지지되는 선에서만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여기서 지금 이게 흐름 자체가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보시다가 또 어려우시면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차트 분석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6,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6,000원 선까지 올라오는지 지켜보신 후에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8,000원, 비중은 5%입니다. 장기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갈까 생각하면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단가도 낮추고 비중도 좀 채우면 어떨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6만전자로 내려앉았죠. 6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반면 SK하이닉스는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전 국민의 9명이 수익을 봐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근데 저 삼성전자 사가지고 수익 봤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주식 15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닌데. 그렇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산다라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 시점 자체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요. 경기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16%, 17% 정도를 차지해요. 거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삼성전자인데 단순하게 반도체 업황 업종으로만 돌아갈까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는데 나는 사겠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대할 땐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 19일 11시 20분이었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7만 원 이탈되고서 하이닉스 15만 원 깨질 거라고. 하이닉스 오늘 반등 나오니까 갈 것 같으세요? 또 빠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건 말씀드렸어요. 다들 삼성전자 간다라고 할 때 하방 말씀드렸던 게 접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이거는 지금 매수 타이밍보다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기다리자.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좀 뭐랄까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걷어내고 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오늘 뭐 보안 관련주들처럼 못 잡으면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과 이런 섹터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자. 그러니까 6만 원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7만 원 이탈했고 제가 봤던 6만 원 가격대를 왔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경기 자체가 돌아가야 되고 지금 고용 보고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 방송을 잘 챙겨 보시고 이제 저점입니다 하면은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이 아니고 둘 다 사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사셔도 수익 안 납니다. 다만 지금 비중 자체가 많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관리를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비중 관리를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빨간 자리 나올 때마다 이거 다 속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지금은 반도체는 조금 기다리자. 인내를 여러분들 강력하게 하셔야 저점에서 완벽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은 더 기다리시고 방송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매수할 저점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또 저점이 온다면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신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하단 참고하셔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봉 LS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300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긴 했습니다. 거의 19%, 19.05% 상승을 했고요. 17,620원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자, 전문가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는 일단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좀 잘 하셨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묶여 있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수급이 좀 나왔고 오늘 또 거래량까지 좀 동반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내일 정도는 오늘 또 상한가를 완벽하게 좀 올리진 그런 못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십자선 정도를 하나 옆에다가 좀 만들고 다시 장대 항봉을 좀 세울 수 있어요. 아니라면 직전 자리처럼 올렸다가 한번 찍어 누르고 N자형 파동으로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이번에는 직전에 좀 돌파하지 못했던 25,500원 저 자리를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윙 관점에서 조금 끌어가신다면 21,000원까지 한번 끌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이제 19,000원에서 20,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일부는 챙기시고 나머지는 21,0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자. 21,000원 이 자리 좀 돌파 나오면 시원하게 상승 나올 거예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기업적인 측면이나 수급도 지금 강한 그런 상태이고 거래량도 지금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끌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다. 손절 라인은 너무 크게 열지 마시고 오늘 기준으로는 16,3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다 보니까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고가인 21,000원 선을 돌파한다면 그 후로도 상승 흐름이 더 확대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 21,000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오픈 베이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85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12%대 상승했고요. 2,570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은 소폭 손실권이십니다. 자, 전문가님, 이 오픈 베이스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은 3,000원까지 좀 열려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좀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등락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매수가 덜 오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예요. 덜 오더라도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 비중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하단 지금 2,000 조금 이탈이 가끔씩 되긴 하지만 2,300원부터 지금 3,000원까지는 좀 박스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길게 늘어져서 한 1년 정도 지금 쉬어간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는 3,000원 이게 강하게 수급만 받쳐준다면 3,500원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여유롭게 좀 바라보시고 만약에 좀 비중이 적으시잖아요.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만약에 좀 괜찮으시면 2,400원에서 2,500원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는 매수가를 좀 낮추고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비중 관리만 좀 유동적으로 해주시고 평단가 낮추고 3,000원까지 못해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타임이 끝나고 이제는 상승 흐름이 올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혹시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65,700원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와 줄까요? 매수가까지? 한 번쯤은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런 자리가 이제 많이 속으시는 자리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속으실 텐데 보통 이제 매수 자리를 역배열해서 좀 많이 들어가세요. 항상 이제 역배열보다는 여러분들 정배열해서 들어가실 때 90% 이상의 여러분들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한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확률을 잘 높이는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업종이나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건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지금 뭐 손절 말씀을 좀 하셨는데 하시더라도 이제 그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가 한 1개월 정도 좀 쉬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제 72,000원 구간에서 75,000원 정도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 비중 축소를 만약에 하신다면 75,000원에서 2차 8만 원 구간까지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이게 확실하게 지금 뭐 업종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셀트리온은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 흐름은 괜찮은데 들어가신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잘 버텨주고 있다가 얘도 어차피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인데 타이밍 자체가 조금은 애매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돌아오면 올라올 거지만 일단 지금은 좀 소나기를 피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9만 원, 10만 원짜리 왔을 때 재투입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로는 75,000원, 2차 목표가로는 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추석 연휴와 FOMC 회의까지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까지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긴 시간 동안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참고하셔서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다가 좀 쉬고 있는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는 이제 전기차 화재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이슈가 좀 있었는데, 딥페이크 이슈가 워낙 좀 강하죠. 가는 동안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조금 눌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이슈가 나오고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전 대책을 좀 발표한다, 내일 이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흐름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농화성입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최근에 대체제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매수 가격이 아까 제가 썼을 때보다 살짝 올라왔는데 21,650원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좀 봐주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구간, 좀 짧게 박스권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자리 넘겨주면은 이제 25,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좀 대책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좀 이용한 매매, 변동성이 아침에 확 떴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도 좀 염두하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주까지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업황 전환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반등이 온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손절가 7,000원, 목표가로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주로는 한농화성 꼽아주셨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